자, 군주론, 마키아벨리, 목민심서 정약용, 밑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글은요, 지도력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동서양의 고전입니다. 각각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거고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해보자. 군주론 먼저 시작할게요. 필기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손이 바쁠 일은 없죠? 시작하죠. 저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군주는 잔인함보다는 무엇을? 인자함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푼다. 여기에서는 인자하다 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고요.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베풀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잔인한 통치로 성공한 사례죠. 요게 중요해요. 잔인해서 성공한 사람.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로 인해서 잔인하다, 엄격한 조치를 통해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잘했는데 그 지역을 통일시켰고 잘했죠?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엄격한 조치를 통해 1. 질서 회복 2. 통일 3. 평화롭고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 체사레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4분 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나는 체사레 보르자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피렌체인들 4분 오열되게 만들었었던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체사레 보르자와 피렌체인 둘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체크. 잔인했지만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는 자비로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제 잔인하다라는 비난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잔인하다라는 비난을 받는 걸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잔인한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자비로우면 무질서가 생겨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피렌체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벌백계 잔인한 통치로 자비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군주, 이러한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자비로운 셈이 되는 겁니다. 체사레 보르자하고 같은 스타일 이렇게 네모해 놓으면 되겠죠.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의를 위해선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일벌백계가 필요하고 일벌백계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다. 그리고 신생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요. 뭐 때문에? 내, 우, 우외, 환. 나라 안의 근심거리, 나라 밖의 근심거리.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군주는 잔인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생군주가 잔인하다라는 평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예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죠.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 어떤 조치, 잔인한 조치를 취했고 결국 국경의 구석구석을 방어했노라. 성공할 수가 있었다. 군주는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다가 또 하나 써놓을까요? 특히 신생군주. 잔인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눈만 마주치면 잡아 죽이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잔인함을 표현하기 위해선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자애롭고 지나친 자신감에서 빠져나와 경솔하면 안 돼. 의심이 많아서 주위 사람을 견디게 하면 안 돼. 신중해야 돼. 자애로워야지. 지나친 자신감 안 돼. 경솔한 거 안 돼. 의심이 너무 많다? 그것도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사랑하란 얘기인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선의 방법 뭐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and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둘 다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베스트. 하지만 그건 어렵기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나라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하겠다. 왜냐? 인간 본성은 아주 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근거가 밑에 쭉쭉쭉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 말해줍니다. 인간이라는 건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의 능해, 거짓말 잘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게 눈이 어둡습니다. 이거 뭐 인간을 온통 쓰레기로 보고 있네. 자, 인간 본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런 거지. 이러한 인간들을 다스리려면 사랑으로는 안 돼야. 은혜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기만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 돈에 환장하는 놈들 사랑으로 다스릴 수 없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고 이 충성은 조건적인 거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충성은.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당신에게 그럴 필요, 충성할 필요가 없을 때, 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당신의 소유물, 생명,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맹세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너희들 나에게 충성을 베풀지 않으련 할 때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충성할 필요가 없을 때, 언제 당신이 아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큰 힘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됐어, 나한테 충성하든 말든 상관없거든 이라고 할 땐 굽실굽실 교원 영색의 태도를 보이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할 때면 나 좀 도와주지 않으련? 이라고 할 때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이러니까.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뭐 해야 돼? 자신에 대한 타인의 충성에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락할 거니까.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물질적 대가가 없으면 사라지지 않을까?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가 없고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질 혹은 물질적 조건으로는 우정을 살 수 없어.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더 주저합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양쪽 손에 칼을 들려주죠. 양쪽 손에 칼을 들려줍시다. 그리고 이 칼로 한 명을 찔러야 한다. 누구를 찌르냐?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 네가 사랑을 하는 대상, 둘 중에 한 명을 찔러야 한다 라고 하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얘를 죽인다고.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을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너희의 이익 가운데 선택해라 라고 하면 다 이익을 선택한대.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의한 공포로 유지가 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서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내 뒤통수를 덜 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 공포로 통치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사랑과 공포 둘 중에 하나에서 현명한 군주는 뭐를 선택했어?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걸 선택했지. 이제 다음 조건 중요해요. 무조건 두렵게? 괜찮아. 대신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받아도 되는데 미움은 받으면 안 돼. 일단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는 일은 어떻게 피하면 되는가?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대는 일을 삼가면 됩니다. 그들의 재산을 이유 없이 뺏거나 혹은 만든 이유로 뺏거나 그들의 부녀자를 손대지만 않으면 미움받지는 않아. 만일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합니다. 처형은 언제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형을 해야 돼. 그러나 무엇보다도 타인의 재산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죠? 그들의 재산과 부녀자에게 손대는 일을 삼가는 걸 또 얘기하고 있지.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부모의 원수는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쓰레기네, 인간이라는 게. 도리보다 이익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군주입니까?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늘 있죠. 뺏으려면 뺏을 수 있겠지.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숨을 빼앗는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요,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 두려움과 공포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단, 미움을 받으면 안 돼요. 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안 받지? 재산이나 그들의 부녀자에게 손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유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을 몰수할 명분 만들면 안 됩니다. 재산을 빼앗을 핑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죠. 밑으로 또 내려가서 계속 이러한 류의 흐름으로 이어질 거예요. 본론이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라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잔인하다라는 평판 필요해. 왜냐? 군대라는 건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에 적절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잔인하다라는 평판 필요하다. 한니발의 관략에 대해서 한니발 로마 시대의 카르타고 장수였었죠. 그 코끼리 끌고 알프스산 넘어간 아저씨.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 남의 땅에서 세웠지만 로마 본진에서 싸웠거든요. 상황이 유리하던 불리하던 상관없이 군대 내부에서 그들의 지도자 한니발에 대해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잔인했기 때문에 분란이 없어.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이 항상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잔인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강력한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선 잔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다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잔인함이 바탕이 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 잔인함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글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한니발 찬양합니다. 한니발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잔인했기 때문에. 잔인한 게 왜 찬양할 점인가요? 잔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분란도 없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덕목도 실현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덕목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잔인하지 않았으면 한니발은 나머지 걸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니발의 다른 역량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이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이 됩니다. 스키피오. 결국엔 한니발에게 승리한 로마의 장수죠. 그는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했을까? 왜? 스키피오는 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쓸데없이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며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를 부패시킨 거지.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명 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내가 임명한 장수가 약탈하고 나쁜 짓 하고 있어? 잡아다 족쳐야지. 목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그 오만한 품성을 가진 지방 장관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한니발이었으면 목 잘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고자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러한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스키피오 쫓아내놓고 사면시킵시다 라고 한 사람들의 근거는 뭐야? 나쁜 놈들을 내비두긴 했지만 스키피오 자체가 나쁜 놈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쁜 놈들 눈 감아주긴 했지만 스키피오가 그런 나쁜 짓을 하진 않았잖아요. 스키피오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잔인한 인간은 아니지만 자비로운 인간이었잖아요.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은 뭐라고 할까? 지나친 자애, 괄호 열고, 비잔인성, 경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다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빛이 발했을 겁니다. 얘 처벌받거나 쫓겨나지 않았으면 스키피오 완전 쓰레기네. 이런 소문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한 성품, 지나친 자애로운 성격이 적절히 억제되었고 그나마 그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스키피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악명만 남았을 거예요. 결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부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은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선택, 타인이 선택한 사랑보다 자신의 선택,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잔인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만 미움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미움받는 일 뭐였었지? 재산이랑 남의 부녀자에 손대는 것, 손대지 않는 것, 그렇게는 해야 합니다. 자애롭기보단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을까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배경지시 읽어놓으면 너무 재밌지. 글의 종류 보러 갈게요. 논설문이고요. 논리적이고 비유적이고요. 대조적이죠. 아주 어때? 단정적이지. 군주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신민들에게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더 나은 통치다. 군주의 바람직한 통치 방법을 예시와 비유의 방법으로 설명했고요. 신민들의 본질을 근거로 신민들은 어떤 존재야? 아주 부정적인 존재야. 뒤통수 잘 치고 이기심 많고
자신의 주장을 타당성을 밝힙니다. 군주는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잔인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 잔인해야 하죠. 두려움과 공포로 정치해야 합니다. 왜?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군대 통솔 아주 이상적이었죠.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얘는 별로였었지. 군대 통솔의 사례. 군주는 자애롭기보다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마키아벨리 됐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정치이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512년 집필되었고 출판은 사후에 마키아벨리의 정치이론은 냉혹하다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정치란 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랑 필요 없어. 훌륭한 지배자는 나쁜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 정치적 사고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져온 혁명은 국가의 평화, 안전, 번영을 보증하기 위해 강력한 지배자를 요구한다. 이 사상은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공화국 정부에서 일하는 정치가로서 이탈리아의 가장 막강한 인사를 만난 시기에 형성되었다.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시기 마키아벨리는 정치 권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잔인함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 수단이다. 얘는 저기 누구야? 목민심서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목민심서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목민심서 시작해도 되겠죠?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다.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수령이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 엄정하게 임하면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형벌은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글 전체의 주제자. 형벌로 다스리지 말고 수령이 먼저, 네가 먼저 잘해라. 법을 엄격하게 정해서 임해라.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둘이 똑같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하물며 한 고을에 있어서야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도 같다. 국가, 가정, 고을 다스리는 방법은 똑같다. 그러니까 어찌 가정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지 않겠는가? 가정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리법. 예를 들어보자. 예시. 가장이 날마다 꾸짖고 성내서 자재를 내지라고 피곤해. 종아리를 치며 노비를 묶어놓고 두드린다. 별론데? 돈 1전을 훔치고 국한 그릇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빡세? 심하면 쇠망치로 어깨를 치고 죽으란 얘긴데? 다듬이 빵망이로 돌기를 친다. 짜증나는데? 그러나 자제들의 눈속임은 더욱 심해지고 노비들의 도둑질도 더욱 늘어난다. 온갖 집안이 모여서 주인을 비방하며 잡힐까봐 겁내서 상하가 서로 농간질하며 가장을 속인다. 불쌍하게 이 가장은 외톨이가 되고 가장을 속여 엄하게 했더니 결국엔 외톨이가 되지. 집안의 도리 또한 어그러져서 크게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러 법도 있는 집안의 꼴을 이루지 못한다. 억압적으로 다스렸을 때의 결과. 무섭게 하는 게 장땡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가정이 있다. 대조.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해서 옷을 잘 갖춰 입은 다음 엄숙하고 단정히 앉아서 아침 문안을 받고 그날의 할 일을 분담시켜 각자 처리하게 한다.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순순히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수치가 될 만한 부끄러울 만한 일이 있으면 숨겨서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하나씩 불러서 차근차근 경고하고 꾸짖는다. 이게 교육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거든요. 혼낼 땐 따로 불러서 혼내야 돼. 가장이 부지런함으로써 솔선하니. 먼저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장이 검소함으로써 솔선하니 여러 사람이 검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이 공손함으로 솔선하고 청렴함으로 솔선하여 표준이 이미 바르니 모범을 세우니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제들은 모두 예쁘면서도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고 노복들은 순박하고 선량하기 그지없다. 세월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속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도둑질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 1년이 지나도록 마당에 매질하는 것. 매질은 뭐의 대표예요? 형벌의 대표지. 매질하는 소리가 없고 화목한 분위기가 문에 가득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봄바람이 스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봄바람 스친다 라고 비유했죠. 서책이 어디가 있냐? 비문고와 검은고와 비파. 서책이 맑고 아름다우지 않은 것이 없고 화초나 가축이 모두 살찌고 윤택해 보이니 묻지 않더라도 이러한 집은 법도 있는 군자의 집이다.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집안을 다스립니다.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고을을 다스리고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국가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건대 유축 말소리와 얼굴빛은 백성을 교환하는 일에 있어서 말단 말소리와 얼굴빛으로 다스리는 건 제일 끄트머리, 급이 낮아. 형벌도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말단이다. 즉, 글쓴이는 말소리와 얼굴빛, 형벌로서 사람을 바로잡고 다스릴 수는 있지만 제일 급이 낮은 방법이야. 수령 자신도 바르면 백성도 바르지 않을 수 없고 수령이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한 거야? 핵심 단어 하나만 찾으세요. 솔선.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 이치는 항상 변함이 없으니 어찌 잡설, 다른 말로 이 규칙을, 원칙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수령의 바람직한 자세, 솔선. 정선은 말했다. 인용. 가시에 손이 찔리고 가시넝쿨에 발이 상하여도 온몸이 아픈데 형장의 독은 그보다 100배 더하다. 형장의 독, 형벌은 엄청 아파. 그런데도 자기 감정에 휩쓸려 이것, 형벌을 함부로 사용해야 되겠는가? 범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면 진퇴양난. 소리를 질러 살려주세요 하는 법이다. 옥리, 감옥을 담당하는 관리의 농간으로 생긴 고통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 주제. 무고한 백성이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민심서. 밑으로 내려가서 어휘 체크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논설문이고요. 설득적이고 비유적이고 역시 단정적이죠. 대조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유추가 있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솔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수령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은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형벌, 형벌은 끄트머리입니다.
주장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고요. 예시, 인용의 방법으로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의 구성은 형벌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 예를 들어서 집안 다스리는 방법, 결론, 수령은 무고한 백성에게 형벌을 가해선 안 됩니다. 도대체 이 글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조선 순조 때 정약용이 지은 것,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옛 지방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세를 한 집안의 어른의 자세에 비유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밝힙니다. 동조한인지 아닌지 판단해 봅시다. 너무 극단적인 내용의 두 가지 글이라서 선택하기엔 또 막상 쉽지가 않죠. 군주론과 목민심섬의 주제 통합적으로 지도력과 살편되어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점 상관없이 그냥 쭉 써볼게요. 군주론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음 두 번째 뭐 있을까요? 군주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두렵게 여기게 만들어야 돼. 두렵게 여기게 하되 대신 뭐는 피해야 합니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또 뭐 나와 있을까요? 신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움받지 않겠지. 네 번째, 군대 통솔할 때는 잔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와는 아주 반대되게도 목민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너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아니요. 수령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솔선수범하라 이야기인 거죠.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수령은 백성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수령은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네 번째, 잘못을 저지른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가 유사한 것들끼리 살펴봅시다. 군주, 수령에 대응되고요. 백성에 대응되는 것은 누굽니까? 신민. 다음, 처벌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였었지? 백성들에 대한 형벌. 가도와 법도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공손하게. 말소리와 얼굴빛은 제일 끄트머리지만 하지만 군주론에서는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밑으로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군주론에 제시된 현명한 군주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군주론에서 군주는 시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바람직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얻기 어렵다면 무엇보다 무엇을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이거죠.
목민심서에서 제시된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뭐예요? 솔선수범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죠. 솔선수범하세요. 함부로 형벌을 가하지 마세요. 수령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함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보시면 되겠지. 밑에 군주론과 목민심서에서 주장이 달라. 필자가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 군주론에서는 인간을 아주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면 뒤통수 맞는다고. 군주론의 필자는 백성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고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백성들을 어떻게 봅니까? 사랑으로 다스리고 모범을 보이면 따라올 수 있는 존재이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필자는 백성은 무지한 아이와 같음으로 가르치면 돼. 수령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그 행동을 본받을 것이다. 이해하고 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겠고, 두 글의 주장 중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지 그건 뭐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군주론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번트 리더십, 얘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보기 할 거고요. 됐고, 됐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맨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여기는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지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고, 대조되는 것들, 글쓴이가 무엇을 더 힘주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찾고 대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조되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어. 끝!